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해설주의 실전 토익 모의고사 RC 1회차의 8세분 단일 지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 8세분의 고득점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는요. 일단은 이 단일 지문 쪽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에요. 물론 고득점 싸움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을 시간 내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많이 풀어내느냐에서 결판이 나지요. 하지만 일단 토익의 고득점이라는 것을 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근간은 단일 지문 쪽에서 일단 우수한 성적이 나와줘야 고득점도 기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회차 단일 지문 중에선 이 문자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아티클, 기사문 지문 하나씩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회차가 이제 우리가 5회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회차마다 이렇게 이제 특정 유형의 지문과 그에 딸린 문제들을 설정해서 그 지문들과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지문에 따른 주된 문제 유형들을 한번 또 논의를 해보고요. 자, 각각의 문제 유형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가 되기 때문에 각 회차마다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과 그에 딸린 문제들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풀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까지 가게 되면 단일 지문에 단일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된 지문 유형들과 그에 딸린 주요 출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접하시고 정기 토익에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8세분 단일 지문 쪽, 1회차 8세분 단일 지문 쪽에서는 152번에서 155번 문제가 출제되는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라고 그러죠. 문자 메시지 지문과 그에 딸린 4개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팟7에서는요, 문자 메시지 지문과 인터넷 채팅 지문은 무조건 한 지문씩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2문제짜리 하나가 나오게 되고, 4문제짜리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느 달에 문자 메시지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인터넷 채팅 지문에서 4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어느 달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지문에서 4문제짜리가 등장할 수 있고 인터넷 채팅 지문이 2문제짜리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지문이라면은요. 그 문제를 4개를 먼저 다 읽으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4문제가 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저는 4문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업이잖아요, 저는. 계속 하다 보면, 기억력이나 암기력이라는 것도 이제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4문제 보면 4문제 다 기억납니다, 저는. 그런데, 토익 공부를 갖다가 이제, 뭐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강사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달 하신 분도 있고, 3달 하신 분도 있고, 넉 달 하신 분도 있고, 뭐 그 이상 장수생도 있죠. 반년 하신 분도 있고, 뭐 연단위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그건 정말 초장수생이 있죠. 그런 분들 이제 십장생이라고 그러죠. 십장생. 저 병풍 뒤에 보면 이제 장수하는 동물을 갖다가 10개를 이 병풍에다가 이제 그림을 올려놓고 십장생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연단위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토익계의 십장생이라 불리울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잡소리가 좀 길었고요. 일단 이제 저는 4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 이제 몇 달 안 하신 분들은요, 사실 4문제 꼭 다 기억하셔야 될 필요도 없고, 4문제가 딱 꼭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보통의 처음 접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4개 문제 중에서 일단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2문제 정도 선이에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으면은요, 이 두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두 문제 단위로 끊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152번 문제는 Where most likely is Mr. Parker?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이 경우에 이제 선택지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사 중에서 이제 선택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도 있는데, 글쎄, 문제만 4개를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 보고, 이제 단서 잡으려고 본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문제 한두 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각 문제마다 4개씩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 4개의 선택지를, 만약에 4개의 문제를 다 먼저 보고 들어간다. 근데 선택지가 한 문제당 4개씩 제시가 되니까 4문제면은 16개의 선택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문제 4개 읽고 선택지 16개 미리 본들 몇 개나 기억이 날까요? 문제만 기억나더라도 뭐 다행이고요. 선택지 16개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기껏 쎄빠지게 읽어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면 못하러 읽느라고 시간을 갖다가 버리느냐 이거죠. 뭐 시간 넉넉해서 알씨 문제 푸는 거 아닌데, 시간 쫓겨가면서 문제 푸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굳이 시간을 갖다가 버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지를 읽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예,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문제도 선택지 개수가 이제 8개지 않습니까? 두 문제를 읽게 되면 선택지 8개인데요. 8개 선택지 읽으셔도 역시 몇 개 기억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굳이 보지 마시란 얘기죠. 꼭 봐야 되는, 자,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지 읽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52번 문제 같은 경우는 Where most likely is Mr. Parker?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파커 씨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most likely라는, 자, 이런 부사 표현이나, 자, probably 같은, 자, 이런 부사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예, 추측성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론 문제죠. 유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일단 probably나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직접적인 단서가 제시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그럼 이 양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있는 장소를 갖다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어휘나 표현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at 12:41 p.m. 이라고 그랬죠. 오후 12시 41분에 Why does Miss Keller say, oh no?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켈러라는 사람이 oh no?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자 의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자 의도를 묻는 문제는 일단 이 사람이 oh no라고 이야기한 앞뒤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개 먼저 보셨으니까 일단 이 2개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 2개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파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그 장소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어휘, 표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12시 41분에, 오후 12시 41분에 켈러라는 사람이 oh no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 앞의 내용과 그 바로 뒤의 내용,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단서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파커라는 사람이 12시 38분에 Hey guys, I'm in troub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in trouble 이라고 얘기했죠. Be in trouble 하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상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I need your help. 야, 니들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우리가 153번 문제에서 봤었던 켈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What's up? What's wrong? 이라고 얘기했는데, What's up 이라고 얘기하면은 인사말이죠. 인사말로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What's up이란 말은 인사말이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야?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안부 물어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쓰게 되면 인사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I'm in trouble, I need your help라고 얘기했는데 What's up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파커라는 사람이요. 자, one of our tablet computers. 자, 우리 태블릿 컴퓨터 중에 하나가 fell on the floor her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 형태입니다. fell on the floor here. 여기 바닥에 떨어졌어요. And it does seem like라고 얘기했죠. seem like라고 얘기하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it doesn't seem like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죠. It is working properly 했습니다. properly는 알맞게, 타당하게, 적당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 태블릿 컴퓨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어떤 단어의 쓰임새를 봤을 때 이것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단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어요. 자, 이어서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153번 문제 화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네. 자, 그러한 표현이 바로 no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41분이죠.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자, when does your marketing presentation start?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파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가장 강력한 단서가 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발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어야 됩니다. 회의실이죠. 예. 자, 그러면 152번 문제로 와서 자, 파커 씨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여야 된단 말이죠. 마케팅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B번에 in an electronic store 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제품 매장을 뜻합니다. 해당이 없지요. 자, C번은 at a movie theater 극장입니다. 역시 탈락. 자, 그 다음에 D번에 in his office. 자, 그게 사무실에서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자, 태블릿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예, 오답으로 소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에 in a conference room, 회의실이 가장 유력하다, 가장 무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지금 문자 메시지 지문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지문, 인터넷 채팅 지문 둘 다 이 153번 같아 화자의 의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화자의 의도 문제를 수월하게 푸시려면은 지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지문의 내용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의 의도 문제는 이 주어진 표현 앞뒤 전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지문의 전체 내용을 꼭 다 숙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메시지 지문, 인터넷 채팅 지문 처음부터 한 번에 정독하면서 문제 4개를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3번 문제. 켈러라는 사람이 왜 어네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화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파커라는 사람이 회의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네어 앞에서는, 태블릿 컴퓨터가 한 대가 떨어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자,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었고, 자, 이 내용 바로 직후에는 이 파커라는 사람이 and 130라고 얘기했죠. About 30 people are here now. 지금 회의실에 한 30여 명 정도가 와 있는데 but I'm expecting about 120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에 대략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expecting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태블릿 컴퓨터가 떨어져서 고장이 났고 마케팅 발표는 언제냐고 물어봤고 오후 1시 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가는 흐름에서 no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마케팅 발표를 갖다가 얼마 이제 안 있으면 마케팅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블릿 컴퓨터가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났죠?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no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53번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담겨져 있는 화제의 의도는 무슨 얘기예요? 행사가 취소됐다? 해당 없죠? 자, B번 Some people have not arrived. 몇몇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건 함정이고요. 자, C번 An employee called in sick this morning이라고 그랬죠. 한 직원이 이 called in sick이라는 표현 혹시 모르셨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아파서 결근한다고 연락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called in sick입니다. 말 그대로 아픈 상태에서 연락하는 거죠. 그 아파서 연락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아프지만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서 제가 꼭 출근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아파서 오늘은 일 못하겠어요 하고 이런 뜻을 전달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alled in sick이라고 얘기하면 아파서 결근한다라고 연락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누군가 결근해가지고 이 사람이 큰일이네 하고 no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D번은 a piece of equipment is damaged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비 하나가 파손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태블릿 컴퓨터였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비가, 태블릿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니. 발표를 코앞에 두고, 큰일이네. 그래서, no.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4번 문제하고 155번 문제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154번 문제는 What is implied about Miss Keller?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문제에 imply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에 imply가 들어가 있거나 infer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suggest 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자, 87의 질문에 이런 말들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이걸 추측, 추론 문제, 경우에 따라서 유추 문제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유추 문제 혹은 추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런 단서들이 자, 지문에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유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 A라는 근거가 있으면 A라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B라는 내용을 정답으로 선택해달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추론 문제는 단서가 직접적으로 지문에 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서가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어떤 진위 문제인 것처럼 그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막 똑같은 내용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론 문제 같은 경우 혹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이 진위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와 문제를 푸는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정비례합니다. 지문의 분량이 짧으면 문제 푸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지문의 분량이 길어지게 되면 문제 푸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문자 메시지 지문이잖아요. 내용도 짧고 별로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푸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에 쫓길 때는 이런 추론 문제는 그냥 버리시고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독해력이 그다지 출중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추론 문제는 어느 지문에서 나오는 추론 문제가 됐든 간에 지문의 분량이 또 어느 정도 솔창게 분량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있으면은 무조건 건너뛰시는 게 좋고요. 자, 이어서 155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hat are Mr. White most likely to do next? 라고 물어봤습니다. most likely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추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남자는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끝난 후에 이 White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는 항상 마지막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자, 이런 문제는 인터넷 채팅 지문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가 끝나는 부분, 인터넷 채팅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단서가 나와요. 자, 그리고 화이트 씨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화이트 씨의 채팅 내용 혹은 문자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명확하게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단서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앞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앞에 사람의 대화 내용 정도까지 살펴보시면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다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 문제 같이 본문 보시면서 단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켈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켈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 켈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켈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얘기 이제 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월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I just found a spare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 지금 스페어가 하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태블릿 안 쓰고 있는 거 여분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자, we have about 50 minutes left. 대략 50분 정도, 발표 때까지 5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파커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더니 아이런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네요. I'll be there soon. 제가 조만간에, 제가 곧 이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To set up the tablet computer. 그 태블릿 컴퓨터를 설치하러 제가 이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 회의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connect it to the audio visual system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태블릿 컴퓨터를 무엇과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audio visual system은 이건 이제 시청각이죠. 시청각. 보고 들을 수 있는 audio visual system이니까 시청각 시스템하고 제가 이 태블릿 컴퓨터를 제가 올라가서 연결시켜 드릴게요.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I can handle it.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아이린 켈러의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아이린 켈러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아이린 켈러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서 태블릿 컴퓨터 설치하고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시청각 시스템하고도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은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겠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선택지에서 그 사람 마케팅 매니저라는 거 추측할 수 없고요. 파커의 상관이라는 것도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Good at handling machines라고 나와 있네요. 기계를 잘 다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she's one of the big clients라고 그랬죠. 큰 손님인데, 큰 손님 중에 한 분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양반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지, 이 고객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건 추론 불가죠. 154번 문제 정답 C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씨는, 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화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then 그러면 I'll send someone in the office.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를 send up이죠. 회의실이 아마 자기 사무실보다 그 위층에 있나 봐요. 자, 그 사람 하나를 갖다 올려보내겠습니다. 사람 하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To get Irene the tablet computer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아이린이 그 태블릿 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 사람을 시켜서 당신네들이 있는 그 회의실로 보내도록 할게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파커가 이제, wow, that's a relief라고 그랬죠. relief는 안도죠, 안도. 그러니까, 그거 참 다행이네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네요. 그거 참 안심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please get here quickly. 빨리 여기 좀 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thanks a lot.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문자 메시지 지문이 끝이 나요. 자, 155번 문제 선택지 보시도록 하세요. 화이트 씨는 문자 메시지 끝나고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를 시켜서 회의실로 여분의 태블릿 컴퓨터를 갖다가 전달을 해줄 거란 말이죠. 자, A번에 give a marketing presentation. 이 사람이 발표한다? 아니죠. 발표는 파커가 하는 거예요. 자, B번 buy a new tablet computer. 새로운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한다? 아니죠. 기존에 사무실에 있었던 안 쓰고 남아있는 여분의 태블릿 컴퓨터였고요. 자, C번 have someone bring a machine up 이라고 얘기했죠. 자, 누군가에게 기계를 위로 가지고 가도록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집으로 누군가 사람 보내가지고 태블릿 컴퓨터를 가져다 주겠소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문자 메시지 끝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층에 사람을 보내서, 위에 사람을 보내서 태블릿 컴퓨터를 전달을 해주겠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문자 메시지 상황 이후에는 이제 뭐 전혀 문자 메시지 끝난 그 부분 이후의 내용은 전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C번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D번, install a machine with Mr. Parker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커 씨하고 기계를 설치한다? 기계 설치는 파커가 하는 게 아니죠. 켈러가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예,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번 문제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3번에서 166번 문제까지 출제되는 기사문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문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단일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일 지문이지만 다른 여느 단일 지문에 비해서 지문의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단일 지문에 비해서 이 기사문에서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기사문의 내용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기사문에서 지인이 문제,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있죠. 사실인 내용 하나를 고르시오 내지는 사실이 아닌 내용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물어보는 이 지인이 문제라든가. 자,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이 추론 문제, 유추 문제라고도 하죠. 이 추론이나 유추 문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700점 초중반 정도가 내 토익 점수의 목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사문에서 진위 문제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찍고 그 뒤에 나오는 지문에서 내가 손쉽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라도 더 푸는 데다가 이 전략적인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문이 아니더라도 단일 지문도요. 160번대 한 중반 정도 오게 되면은 단일 지문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죠. 단일 지문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문에서 진위 문제나 추론 문제는 700점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건너뛰시고 200번까지 빨리 내가 손댈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빨리 풀어내는 데다가 전념을 하시고, 그런데 나는 700 후반대, 800점대, 900점대 혹은 그 이상 만점에 이르기까지 조금은 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일단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관리에 약간 미숙해서 내가 지금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라면은 뭐 본인이 700 후반부터 해서 그 이상의 뭐 800점대나 900점대 그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8세븐에서는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시간 관리가 조금 미숙하다면, 그래서 시간에 조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파7을 접하고 있다면 어느 점수대를 목표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 상대적으로 좀 지문의 길이가 좀 많고 분량이 좀 많은 지문에서 출제되는 이 진위 문제하고 추론 문제는 꼭 건너뛰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본인의 실력에 또 너무 자신을 가지고 나는 시간에 쫓겨도 진위 문제, 추론 문제를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200번까지 다 갈 수 있어 라고 또 너무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진위 문제, 추론 문제는 그냥 건너뛰세요. 그러다가 200번까지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더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번까지 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너무 진위 문제, 추론 문제 자신이 빠른 시간에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 혹시 너무 과한 상태라면 그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진위 문제나 추론 문제를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시간을 좀 더 빨리 조금이라도 세이브하면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방법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파7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문의 분량이 좀 긴 편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지문의 분량이 길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위 문제나 추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사문을 풀다 보면 진위 문제, 추론 문제가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출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진위 문제, 추론 문제가 꼭 기사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진위 문제,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63번, 166번 이 기사문에 대한 내용을 저와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우선은 문제부터 보셔야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문제가 몇 문제냐면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당부드렸듯이 문제가 일단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문제부터는 세 문제 이상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문제씩 끊어 있는 게 좋지요. 두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두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예외로 둘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 165번 문제 같은 유사어 문제예요. 이 유사어 문제 혹은 뭐 동의어 문제라고도 하죠. 자, 이 유사어 문제 혹은 뭐 동의어 문제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일단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앞뒤 전후에 등장하고 있는 문장의 내용만 파악을 제대로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저는 개인적으로 165번 문제 같은 자, 이런 유사어 문제 먼저 풀어보실 것을 권고를 해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163번 문제를 봤더니 기사문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 purpose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뭐 목적이나 주제나 그 다음에 그 지문을 작성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네. 넓게 봐서 전부 다 주제 부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문이라는 거는 주제가 또렷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8, 90%의 이 기사문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단서는 이 단락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은 주제가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대개 한 8할 정도,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제 문제나 목적, 글을 작성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의 난이도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뭐 주제나 목적은 언제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주제나 목적이 뒤로 갈수록 늦게 나와야,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목적이나 주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목적이나 주제가 이제 뒤로 밀려서 뒷부분에서 나올수록 이 목적이나 주제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의 이 초중반에서 단서, 목적이나 주제의 단서가 제시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65번에 나와 있는 이 동의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11번째 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11번째 라인을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11번째 보니까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 run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In my job, 제 일에서는요, things have to run smoothly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things라는 거 하게 되면 뭐 물건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의 정황 같은 거,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things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1에서는 그 things have to run smoothly 주변의 어떤 이 정황, 상태, 상황 같은 것들이 smoothly는 부드럽게죠. 부드럽게 run 해야만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so that 그래야 my packages 이 사람은 packages를 are delivered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패키지를 갖다 deliver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package는 뭐 수화물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고 뭐 소포일 수도 있겠지만 단어만 놓고 따지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을 때 여기서는 이제 소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 that my packages are delivered on time. 그래야 제 소포들이 on time 시간에 맞춰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앞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Chat Laundry는 motorbike courier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courier이라는 단어 모르셨으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택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하시는 양반인데 근데 이 양반이 해서서 encountered라고 그랬죠. encounter이란 말은 무엇인가에 예기치 않게 마주치다, 무엇인가와 예기치 않게 마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택배하시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has also encountered many problems. 많은 문제점들에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됐다. 많은 이 문제점들에 예기치 않게 이제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뒷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죠. Clients depend on me to deliver packages promptly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들은 depend on me.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의지한다는 얘기, 이제 믿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신이 뭐 해줄 거라고 믿냐면은, to deliver packages promptly. 그들의 소포를 신속하게 배송해 줄 거라고, 고객들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but 이하의 내용이 but that is increasingly difficult with all the street maintenance that is going on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increasingly difficult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시간에 맞춰서 혹은 빠르게 소포를 배송하는 것이 increasingly 점점 더 difficult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인해서요? with all the street maintenance라고 했죠. 모든 도로 보수 공사 때문에. 근데 이 도로 보수 공사는 that is going on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서 신속하게 손님들의 소포를 제 시간에 배달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그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things라는 게 주변의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변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뒤에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는 어떤 교통의 흐름이에요. 교통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스무들리하게, 부드럽게 run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 이때 run이라는 거는 주변의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내가 택배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상황이 뭔가 문제가 없이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5번에서 run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사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run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잖아요. 무엇인가가 이제 막힘없이 어긋나는 것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쓰인 게 run이었으니까. 자, 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B번의 operate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operate라는 말은 뭐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을 operate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65번 문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3번 문제 기사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0% 정도의 주제 목적은 단락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초반 두세 문장의 내용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세 문장이 아니라 이제 뭐 세 번째 문장이나 네 번째 문장, 그죠? 혹은 뭐 첫 번째 단락의 약간 이제 후반부 부분에서 이제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제 문제나 목적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제 초반이라든가 중반 부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단락의 후반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단락의 초반 두세 문장에 집중하시고 거기서 이제 주제가 드러나면 이제 목적이 드러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주제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제나 목적이 조금 뒤쪽에서 나오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이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라든가 두 번째 단락의 초중반을 살펴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The Hot Wheel Transit Board라고 얘기했죠. Transit도 교통이에요. Board는 위원회니까 이 도시의 이제 교통위원회에서 would like to update. 새롭게 이제 내용을 좀 갱신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갱신하고 싶어 하냐면은요, resident입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죠. 자, 뭐에 관한 내용을 갱신하고 싶어 하냐면요,
on the current status라고 얘기했습니다. status라는 말은 이 상태를 뜻해요. 앞에 오는 current는 현재를 지칭하니까 current status라고 얘기하면 이제 현재의 상태죠. 뭐의 현 상태입니까? various infrastructure improvement라고 얘기했는데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의미고 infrastructure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 예. 그리고 그 improvement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선이나 향상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어떤 기반 시설의 개선 작업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다양한 기반 시설의 개선 작업의 현 상태에 관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새로운 내용, 새로운 전달 사항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개선 작업은요, that are taking place, 지금 현재 take place 하게 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선 공사예요. throughout the city라고 얘기했으니까 도시 전역에 걸쳐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는 and their impact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impact는 어딘가에 미치는 영향을 뜻합니다.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요. on commuting and foot traffic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commute이라는 말은 뭐 이동하거나 혹은 출퇴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and foot traffic이라고 얘기했죠. foot traffic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도보죠, 도보. 움직여서 어디를 걸어서 움직여서 가는 것을 foot traffic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다양한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 전역에 걸쳐서. 그래서 그 현 상태가 어떠한지. 자,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죠.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랬습니까? 출퇴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보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거리가 폐쇄될 수도 있고, 그럼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어디론가 가던 사람들은 다른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 거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기사문의 이제 목적은 어느 정도 확연하게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63번 문제의 선택지를 보시면은 A번은 to encourage residents to mak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입니다. 거주민들에게 뭘 권고하는 거죠? 뭘 권장하는 겁니까? mak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이니까 이 public transportation은 대중교통이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이용을 거주민들에게 이제 권장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문이다. 아니죠. 자, B번은요, to outline a proposal for a citywide urban development project라고 얘기했는데, outline은 이제 개요지 않습니까? 그 개요를 갖다 알려주고자 함이죠. proposal은 이제 제안서고요. for a citywide라고 얘기했으니까 시 전역에 걸친 어떤 urban development project라고 얘기하면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죠. 자,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제안서의 내용,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주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고자 이 기사문을 작성했다라는 것인데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C번을 보시게 되면 to describe the construction of a new commuter route to New Haven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describe the construction, 공사에 대한 설명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자, 뒤에 보니까 a new commuter route라고 그랬잖아요. commuter route라고 얘기하면 이제 출퇴근 경로란 말이에요. 출퇴근 길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뉴헤이븐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공사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의 기사문이라는 내용인 건데,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뭐라고 밝혔습니까? 다양한 기반시설의 개선 공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공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출퇴근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도보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반시설이라는 건 결국 교통시설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걷게 되는 어떤 길거리의 이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공사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사가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C번은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D번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D번은 to inform local people 이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of the effect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죠. 파급력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of ongoing maintenance라고 얘기했습니다. maintenance라는 거는 이제 보수지 않습니까? 수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보수나 이 수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개선이잖아요. 예, 아니면은 현상 유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나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ongoing, 진행 중인, 자, 보수 혹은 수리 공사의 어떤 파급력,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사문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3번 문제 정답은 D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 개선 공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초래되는 어떤 그런 결과 이 공사가 지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소개하는 내용이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건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셨어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이어서 164번 문제와 166번 문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164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According to the article, 기사문에 따르면 Where can pedestrians walk라고 얘기했죠. 보행자들은 어디를 걸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While the underground tunnel is closed라고 얘기했네요. 지하 터널이 폐쇄되는 동안에 보행자들이 이를 대신해서 걸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그냥 살짝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이 지하 터널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자 그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주로 이제 뭐 다리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이름을 통해서 도로명을 통해서 단서가 제시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언더그라운드 터널이죠. 지하 터널이 폐쇄되는 동안에 이를 대신해서 보행자들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신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대한 단서는 지문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지하 터널 얘기 나오는 데서 단서가 함께 제시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을 정독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 지문에서 언더그라운드 터널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만 잽싸게 단어만 빨리 체크하면서 찾아가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스캐닝이라는 기술인데요. 87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파악이 되면은 이 키워드가 제시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가는 거. 그러려면은 정독이 아니라 단어만 살펴보는 거죠. 단어만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이걸 빨리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문에서 자, 다시 지문으로 왔어요. 자, 언더그라운드 터널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여기까지 읽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 찾느라고 이쪽 부분도 읽어보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언더그라운드 터널이 언급된 바가 없죠. 그럼 이제 그 뒷부분, 요거를 제외하고, 요 두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의 어떤 단어들만 빠르게 체크하면서, 언더그라운드 터널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빨리 찾아가시란 얘기예요. 없죠? 예, 없어요. 단어만 보세요. 정독하시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단어만 보세요. 예, 단어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보면서 언더그라운드 터널 어디 나오나 그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서 단어만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보여요? 바로 이 부분에 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중반 부분에 보이죠.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위치를 파악했잖아요. 그럼 키워드 앞뒤 전후 내용을 정독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the underground tunnel that crosses under 14th Avenue downtown 이렇게 갔단 말이죠. 14번가 밑을 가로지르는 지하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14번가 지하를 가로지르는 지하 터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is inaccessibl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naccessible 이라고 얘기하면은 accessible이 접근이 가능하고 접속이 가능하고 혹은 뭐 이용이 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앞에 in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있죠? 예,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4번가 지하를 가로지르는 지하 터널이요. 지금 예, 이용이 불가합니다. 뭐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Due to construction work라고 그랬죠. 공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공사는 that'll continue until mid-September 이라고 얘기했죠. 9월 중순까지 공사가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리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도로명으로서 단서가 제시된다 그랬는데, 자, 그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The Carson Avenue Bridge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칼슨 에베뉴 브릿지가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정답으로 제시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뒤에 또 다른 다리 이름이나 혹은 또 다른 도로명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the Carson Avenue Bridge가요, just 100 meters further. further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더 간다라는 의미죠. down이라는 거는, 여기서 down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쭉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00m만 더 따라가는 거죠. 어디에서? 14번가에서 14th Avenue가 나왔단 말이에요. 14번가에서 100m만 조금 더 내려가면 이 Carson Avenue Bridge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Carson Avenue Bridge가 serve에서 alternative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safe, 안전한 pedestrian crossing point라고 그랬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지점으로서 역할을 service, 뭐뭐로서 역할을 행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 결국에는 14번가에서 이제 100m만 더 따라가면 나오게 되는 이 Carson Avenue Bridge라는 것이 이 보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지점으로서 기존의 그 지하차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뒤쪽에서는 until the tunnel construction is finished죠. 공사가 뭐 완공될 때까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은 이제 164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바로 C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166번 문제죠. What does the chairman of the transit board advise people to do? 라고 물어봤습니다. 교통위의 위원장이죠. 이 chairman이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죠. 166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단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지문이 종료되는 그 지문이 끝나는 마지막 두세 문장을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 문장씩 위로, 역으로 치고 올라가시면서 단서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문제도요. 조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이 제안, 무엇인가는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 요구, 권장, 추천, 조언. 자, 이런 부류의 문제들이 항상 이 마지막 문제를 장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단락에서 지문이 종료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자, 두세 문장 정도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motorist라고 나왔죠? 이 motorist는 운전자예요. driver입니다. motorist should try to remain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정체로 남던가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remain patience, 인내심을 발휘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and stay vigilant라고 얘기했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또한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뭐에 대해서요? of the environment, 운전할 때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또 주변에 어떤 운전할 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there are many obstacles라고 그랬죠. 그 obstacles라는 말은 뭐 방해물이라든가 장애물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요. And a large number of road crew workers라고 얘기했는데 도로공사는 인부들이죠. A large number이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뭐 many라는 말하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로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있고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On the streets, 길거리에요. And we don't want any unnecessary accident to occur. occur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뭐 happen의 의미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any unnecessary accident죠. 어떠한 불필요한 사고가 to occur, 발생하는 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누가 얘기했냐면 미스터 런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트랜sit 보드의 체어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약간 저는 뭐 그냥 런델이라는 사람이 트랜sit 보드의 체어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불안하시면 좀 찾아보실 필요도 있죠. 만약에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런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데를 찾아보시면 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Chairman of the Transit Board.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안하시면 확인하는 거고요. 문제의 어떤 출제 흐름상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 런델이라는 사람이 문제 출제 흐름상 Chairman of the Transit Board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첫 번째 단락 확인하지 않고서도 이 사람이 위원장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이제 단서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조언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A번이요. leave for work earlier than usual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장을 향해서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earlier than usual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근길에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해당 없죠. 자, B번 try to couple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하고 카풀 제도를 하시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카풀이라는 거는 이제 차를 갖다 같이 나눠 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일정 기간에 정해놓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내 차를 타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차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유해서 이용하는 것을 카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풀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요. 자, C번 exercise caution when driving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전할 때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장애물도 많고 도로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도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할 때 길이 좀 막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좀 발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환경에서 불필요한 사고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C번입니다. 자, D번은요, avoid using cars whenever possible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제가 됐든 가능하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을 피해라 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자가용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D번도 오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문까지 저와 같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제가 푼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약에 푸시게 된다면 지문을 최소한 제일 적게 읽고 정답을 단서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내용을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 지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곧 이어서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서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